안녕하세요. 데일리 문멘토 부동산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6년 7월 20일이고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7월의 셋째 주. 벌써 하반기 들어오면서 하반기 들어오면서 3주가 이제 시작하는 주입니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되게 심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주가는 흔들리고, 그러는 와중에 부동산 대책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마음이 급해진 부동산을 사시겠다는 분들은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시 전역의 전체 움직임 변화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상급지뿐만 아니라 중급지, 하급지라고 하는 곳들조차도 많은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몇 차례 이제 자리가 좀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괜찮은 것이다. 구로 현대 같은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구로 현대가 매물이 제로, 매물이 제로인 상황입니다. 매물이 제로인 상황. 진짜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전세를 사겠다는 사람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그래서 이제 뭐 작년 말 올 초까지만 해도 노원구가 그렇게 불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거기만 그렇게 불 때가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덜 불탄 금강구 쪽을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지없이 1월 초 대비해서 한 6개월 남짓 사이에 또 금강구 있는 이쪽도 부족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다음에 비아파트 부분에서도 지금 요즘에 서울시 전역이 재개발 밭이죠. 재개발 밭.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그 재개발이 능사만은 아니다, 라는 또 정책실장의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관건이에요.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만이 이 공급 부족을 나가면 알겠죠? 해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 투자 준비를 하는 게 아, 예, 메뉴 봐야죠. 좋습니다. 자, 오늘 아파트 정리, 우리 마카롱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데, 어, 오늘 외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디에 있는지,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엄청 바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하고, 이따가 끝나고 통화를 하던지, 지금 안 되면.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현재 연결이 안 된대요. 네, 현재 연결이 안 돼서 제가 정리를 한 후에 이제 후반부에 중간에 이제 전화가 오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라이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주차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황. 지금 키워드로 5개를 나열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0.3%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74주 연속 전세가 상승. 74주 전세 상승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년은 52주거든요. 1년은 52주. 근데 74주에서 52주를 빼면은 22주가 됩니다. 그래서 근 1년 반 가까이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했는데 거기에 은행권도 가세를 해서 총량이 줄어서 더 이상 대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6억에서 3억으로 대출하겠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압구정은 112억 실거래가, 그리고 비강남권, 전전에도 얘기했던 금강구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들 나온 것들 중에서 어느 곳들이 그러냐 하면은 전체가 서울이 상승하고 있고 전세가도 미친듯이 상승, 그리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 그리고 강남, 반포, 청담, 대치 가격 기준을 다시 세팅하는 이런 상황까지 됐죠. 뉴노멀이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성북구 구로구 이번 상승장은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세시장 74주. 네. 지금 요번에 이제 부동산 대책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공급 대책, 양도세, 보유세, 대출 규제, 그리고 대통령의 워딩,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이제 실거래된 것 중에 탑10 중에 압구정 112억을 1위가 찍은 거, 그리고 분당 판교가 지금 또 여기도 난리가 아니라는 점. 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시장 핵심 요약 한 장으로 보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의 매매는 0.3% 상승했고 전세는 0.28% 상승을 했어요. 제일 많이 이제 상승한 곳은 성북구. 성북구 하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벌써 한 2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미아 사거리역, 기름뉴타운, 레미안 센터피스인 상황인데, 레미안 센터피스 같은 경우에 지금 놀라운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짤도 돌고 있습니다. 이런 짤. 그래서 이제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35평 20억 찍었죠. 20억. 그래서 이 20억을 찍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거랑 비슷한 애들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그 다음에 행당 한신이 32평이 19.5억,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가 19억, 성북역, 여기 성북역은 어딘지 아시죠? 수지입니다. 수지. 이게 19억. 그 다음에 서대문 프루지오 센트럴파크가 18억 7.5억. 도님은 센트레빌, 제가 이제 몇 년째 여기는 상당히 괜찮은 자리 중에 하나다. 근데 모르시는 분이 많다. 예,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괜찮고 출퇴근도 괜찮고 하는 지역인데, 예, 도미니문 센트레빌이 괜찮은 아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했었는데, 얘도 지금 20억 클럽에 발랑말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억 30평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를 열어서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를 해드릴 겁니다. 이 상승의 이 길목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면은, 오늘 또 들으시는 분들, 지금 실거래가는 18억 5천이라고 뜨긴 했는데 부동산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지금 20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게 선반영돼서 지금 짤들이 그렇게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고가는 18억 5천이다. 6월 5일날 18억 5천 찍었다. 근데 지금 짤 돌고 있는 거는 20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다. 18억 6천. 이거를 얘기했던 데가 동부 센트레빌. 네, 여기 동부 센트레빌입니다. 여기는 제대로 맞네요. 18억 6천. 최고가. 18억 6천을 찍고 동부 센트레빌이
돈이면 센트레빌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부가현 3구역 바로 옆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서대문 또 옆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게 동부 센트레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또 재밌는 광경 중에 하나가 천연 뜰한채, 얘가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10억을 뚫고 지금 11억대를 넘어서서 12억으로 갈까 말까, 출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천연 뜰한채도 지금 약진을 하고 있다는 거. 이쪽 라인들이 이제 독립문이랑 서대문이랑 이 중간 섹터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천연 뜰한채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랑도 먼 것도 있고 언덕이 또 심해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내 접근성이 탁월한 지역 중에 하나. 그러다 보니까는 전고점 10억 선을 뚫고 지금 11억 9천까지 이렇게 지금 오르는 상황. 근데 11억 9천이 여기 12억을 찍지 않았는데 11억 9천이 최고가라고 써있진 않네요. 더 11억 9천이 한 번 더 찍은 게 있나? 지금 보시면은 12억 84 12억 9천짜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최고점을 이렇게 해놨네요. 어쨌든 지금 뜰한채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위치적으로 요 주변도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유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여기 경희궁 유보라가 최근에 이제 입주를 했죠. 경희궁 유보라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3.3억이 안 되는데 이게 59 타입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25년 5월에 거래되고 거래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지금 거래를 이제 안 하죠. 네, 신축인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거래되는 시점에는 얼마쯤이 나올까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지금 최근의 상승세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뜨거운 정도가 상당히 뜨겁죠. 난리도 아니죠. 지금 난리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디를 보면은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들방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우리 서한님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미안 위브를 보면은 25평도 최고가를 찍었어요. 16억 2천에. 근데 이제 30평을 보겠습니다. 30평 18억 2천을 최고가를 찍은 지금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18억 2천은 아니고 18억까지. 그래서 지금 소아님이 18억 4천까지 됐다. 동네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8억을 찍었다. 근데 이 18억을 찍은 거가 왜 중요하냐? 지금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저점입니다. 10억까지 내려갔다가, 근데 10억 내려가기 전에 15억 선에서 10억 선까지 내려갔다가 여기 이제 12억 선, 요거는 이제 그 직거래 같죠. 그래서 12억 선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약간의 횡보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13억 언저리의 거래들이 조금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25년 되면서 가파르게 이제 쭉 상승하는 구간으로 올라탔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 대비해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기울기 정도가 그렇게 가파른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보면서 지금 대출의 영향도 상당하겠다,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정부 발표도 계속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얘기를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나가서 한번 보면 매매 전세 흐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집값은 연일 계속 쭉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세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물가와 전세가 같이 오르면 정말 서민 주거 상황과 그리고 생활 상황이 많이 열악해지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 떠오르고 있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그 여파 장난 아닐 겁니다. 그 여파가.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한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 근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금리 인상도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경제활동의 위축을 고려해서 정부 지원금이 또 동시에도 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재밌는 상황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금리 인상도 하고 대출 규제도 하면서 돈을 옥죄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또 뿌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는 뿌리고 어디는 또 꽉 조이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여러 변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슈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종부세 이슈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거 지금 잠실 르엘 그 재산세 고지서라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데 주택부는 7월과 9월에 걸쳐서 주택분 반반을 냅니다. 그래서 7월에 반을 내고 9월에 반을 내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납기내 515만 원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515만 원의 부가세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9월 달에도 또 한 번 500만 원이 부과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재산세 과세 표준이 상당히 높죠. 이거를 봤었을 때 이 기준을 봤었을 때 지금 봐보면 종부세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종부세까지 나오는 상황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고가주택 갖고 계신 분의 타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보유세 부분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예의주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강남만 그러냐?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울시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반기 그리고 작년에 많이 올랐던 송파, 강남, 서초는 상대적으로 용산까지 흔히 얘기하는 투기과열 지구 세트들은 하위권입니다. 상승률 하위권. 반면에 키 맞추기를 하는 것처럼 딱 보이는 구도처럼 쭉 하면서 하위권의 지역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원이 1위를 달리고 있다가 최근에는 성북과 구로가 이렇게 1, 2위를 다투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반기도 될지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강남권도 상승을 안 한 게 아니죠.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제 강남권에서 압구정, 반포, 청담, 대치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하면은 압구정은 재건축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신현대 112억에 거래된 것들 노후단지에 지금 제가 임장을 할 때 사람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건물을 보지 마라. 건물은 이미 상가하게 돼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 대신에 뭐가 남아있냐? 땅이 남아있다. 입지가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지값이죠. 입지값. 두 번 다시는 이런 입지가 없다 판단이 되니까 이 괜찮은 입지에 몰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원베일리 90억 거래가 주변 단지 호가 자극 25층 고층 저층 모두 상위권 입지 자체의 힘. 그래서 지금 반포와 압구정의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 청담동에 이제 대규모 단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한강버스 임장할 때도 가보기도 했지만 한강변에 그걸 나홀로라고 해야 될지 고급 빌라 아파트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렇게 초고가 시장이 존재를 하고 있는 곳이 청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강도 보이고 학군도 괜찮고 브랜드도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 그리고 대치개포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학군지죠. 지금 요즘에 많이 싸우고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목동과 노량진을 비교하는 것들로 인해서 싸움도 벌어지기도 하고
뭐 목동 노량진을 사신 분들은 목동보다 더 나아질 거다라고 노량진을 얘기를 하고, 목동에 사시는 분들은 말이 되지도 않는다, 노량진이랑 비교할 바가 안 된다, 목동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다 필요 없죠. 그냥 대치개포가 목동보다 우위에 있다. 그래서 진짜 돈이 더 많고 한다 그러면 목동도 살지 말고 노량진도 살지 말고 어디를 살아야 된다? 대치개포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포 우성 62억 61억 난리가 아니죠. 학군 재건축 기대감이 쑥쑥쑥 터지니까는 여기가 난리가 아니다. 요즘에 그 대치동이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만나서 임장가 설 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대치동을 왔다라고 큰 컨셉을 정의를 했다면, 요즘은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내지는 공부를 못하면 대치동을 안 온다 이런 게 아니라, 면학 분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이런 측면에서 대치동의 인기가, 그리고 관리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대치동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면학 분위기나 다양한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다양한 루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대치동의 이용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군에 대한 그 새로운 변화, 그리고 학군에 대한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게 아파트 값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비강남권 성북구로 1등이었죠. 여기 이제 왜 이곳이 노원 이쪽이 오르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 이곳에 이제 대단지 신축이 없었습니다. 성북구 쪽이나 이 북쪽에는 예전에는. 근데 기름 뉴타운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서 대단지하고, 그 다음에 생활 인프라가 또 개선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봉 강북구 노원구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교통이 괜찮고 조금 더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 밑에 강남까지는 가기에는 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성북구에 있는 기름 뉴타운 쪽으로 또 몰리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미아 쪽에 재개발이 엄청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영향으로 뿜뿜을 하는 또 상황도 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구로, 강서, 금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강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그 다음에 여의도로 출근이 가능한 지역 섹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 용산, 성동은 말할 것도 없죠. 한강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 접근성이 탁월하죠. 일자리 접근성이 탁월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질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사주자는 심리가 또 반영되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아, 번동, 길동 등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지들에 대해서 이제 또 매수세가 또 있긴 하는데, 이쪽 지역에 대해서 잘 선별을 해야 됩니다. 미아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4호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우이신설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역들이 있는데,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4호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재개발, 재건축 요쪽 라인들이 돈이 되겠죠.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울상이 됩니다. 울상이. 그래서 이제 하나 미아포레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신축의 역세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다. 자, 전세 74주, 74주가 말이 74주인 거지, 지금 작년부터 죽을 똥 살똥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똥 살똥.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이 계속 경기도로 밀리고 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은 자가로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갱신을 했다 쳐더라도 그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
전세가도 많이 오르고 매가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선택 대안이 아주 힘겨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전세 대책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반전세 그리고 월세 경향화가 뚜렷해질 건데 이게 계속 갈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전세가 무한정 그렇게 상승할 게 아니라 한번 지난번에 한번 꺾였었죠. 전세가가 많이 꺾인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같이 고려할 필요는 있다.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너무 걱정만 할 게 아니라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순환의 고리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한정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변동사항들에 대해서 한번은 잘 체크를 해보면서 어떤 대안을 가져가면 좋을까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7월달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섹션 중에 하나, 정부 정책이죠. 정부 정책 요번에 이제 7월 말에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엄청 뜨거웠습니다. 정부 정책 3종 세트, 대출, 세금, 공급, 대통령 메시지. 지금 대출 규제는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주담대 한도 축소 보도가 나왔죠. KB 국민은행에서. 그리고 사업자 대출 우회 점검을 하겠다고 실시를 했고, 대출 의존도 수요, 현금 보유 수요 간의 격차 확대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잔금까지 가능한 집이 먼저. 살고 싶은 집보다는 잔금까지 가능한 집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양도세, 보유세. 매도자들도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은 현재 5월 9일날 팔지 않으신 분들은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조금은 놀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변동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는 상황이고, 세금 부과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세금 부과가 단순히 이번 한 번만 부과가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속적인 부과가 예정이 돼 있고, 심지어 세금이 더 올라갈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담이 큰 거죠. 그리고 비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들이 확정이 됐을 때 또 한 번 충격의 도가니로 빠지겠죠. 그 충격의 도가니로 빠질 때가 9월 재산세가 나올 때 충격의 도가니로 빠지든지,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또 언제 12월에 종부세가 나올 때 한번 또 충격의 도가니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간단하지는 않죠. 그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은 개체수는 좀 줄이고 그리고 효율은 높게 라는 생각으로 조금 방안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대은행 가계대출 한도 사실상 소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5대은행에서 100%를 초과를 했습니다. 목표치 150% 안팎. 이기은행 아직도 40~50% 풍선 효과 우려. 조금 여력이 남은 은행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한도가 다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저는 올 초에도 한번 얘기했었고 작년에도 얘기 한번 했었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5년 10년 이거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고 했었을 때 그 공동명의가 언제 공동명의가 됐는지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다가 공동 명의로 있는 다른 한 명이 5년 거주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상황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재건축이 그렇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가 그 조합 설립 이후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 설립되고 나서는 거래가 불가능하죠. 단 10년, 5년에 한해서는 거래가 가능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10년, 5년 보유 그 기간을 정확하게 따지지를 못하고 애매하게 따졌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지금 최근에 왕왕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부터 10.15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죠. 왜?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파시는 분도 별 문제 없겠거니 그거를 어디다 검증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내 집이니까 별 문제 있겠어? 라고, 나 오래 살았으니까 문제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한번 챙겨보는 게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 됐습니다. 거래의 신중함, 그리고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고시전 등기가 핵심인가, 신탁 방식 재건축은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일이 조합원 지위 양도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성, 고시 뒤 등기, 일부 지분 현금 청산 가능성,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자산 그 해가지고 사업자 시행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물건마다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이거다 집을 게 아니라, 재건축을 매수를 할 때는 얼마에 사느냐보다 권리가 제대로 승계가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면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방식에 맞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 사업 방식에서 내가 그 사업 방식에서 내가 이 물건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최근에 이제 뜨거웠던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상위 10거래를 한번 보면은 강남이 압도적이죠. 지금 보면은 뭐 성북구가 올랐다, 구로가 올랐다, 그 난리를 치지만 오른 건 오른 거고, 거래 금액 상위는 여전히 강남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거래가 상대적으로 좀 줄었다는 거지, 그리고 신고가 나오는 게 상대적으로 좀 줄었다는 거지, 여전히 강남도 뜨겁다. 비율도 상당히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90억 이상이 5건이나 발생하는, 진짜 대한민국에 돈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90억 이상이면은 대출이 안 통하는 거죠. 현금으로 다 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은 경기도 지금 뜨거운 곳이 분당, 판교, 여기만 이제 괜찮은 곳이죠. 투자할 곳이죠. 그렇게 이제 거의 인식이 될 정도로 양지마을 금호 1단지 29억, 그 다음에 뭐 파큐뷰 36억, 여기도 뭐 20억 중후반대부터 30억대까지 경기도 싹쓸이가 어디? 분당입니다. 분당. 경기도의 강남인 분당이 전체를 지금 상위권 랭킹을 싹 쓸고 있다. 그래서 경기 실거래가와 서울 실거래가를 비교를 해보면,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해보면 서울은 진짜 압도적으로 이제 강남 압구정이 112억, 그 다음에 경기도도 비싸긴 하지만 서울에 비할 바는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 두 곳 다 어떤 상황, 현금이 있어야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입지 깡패여서 지금 거주 환경도 괜찮고 출퇴근 환경도 괜찮은 곳이 경기도, 서울에서 다 뜨고 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 한 번쯤은 못 사더라도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선호를 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도움이 많이 좀 되겠죠.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내 집 마련이 진짜 뜨겁습니다. 내 집 마련. 그래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내 집 마련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많죠. 자, 이번 주에 꼭 확인해야 될 관전 포인트 5개. 정부 대출 공급 대책 세부안이 발표가 이제 나올 것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지금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비강남권 뜨거운데 이거 계속 뜨거울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 추가 감소, 월세 전환 속도 가속도가 붙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강남 재건축, 강남은 재건축입니다. 강남은 재건축, 강북은 재개발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체킹을 하면서 내 상황에 맞는 그리고 매수 매도를 했었을 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후에는 거래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나는 큰 자금상에 그리고 현금 보유 상황에서의 운용상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진행을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다. 중간에 팔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한다면 재건축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 비교해서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놓치면은 절대 안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르니까 사는 시장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자금 구조와 선택받을 입지를 보는 시장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감당 가냐? 감당 가능하냐? 라고 몇 차례 물어보죠. 어떤 물건을 사실 때 꼭 물어봅니다. 감당 가능하세요? 감당 가능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감당 가능해야 됩니다. 감당 가능이라고 하는 거는 입지도 감당이 가능해야 됩니다. 너무 나보다 센 입지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내 삶이랑 너무 다른 입지를 선택하는 것도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내가 원하는 입지라고 하더라도 자금이 내가 감당 가능한 자금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것들을 놓치고 하신다 그러면 눈물이 쏙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아파트 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변동성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득이 날 수 있게끔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친 듯이 날뛰는 시장, 미친 듯이 날뛰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